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만나 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죄송하지만은 함께 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지만 이거는 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굴은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끝이 나지만은 터널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잘 참고 견디시면 코로나19 백신도 나와서 지금 맞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희망찬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웰다잉 강사로 저를 그전에 뵌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처음 이렇게 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우리 웰다잉에 대한 그것을 소통과 배려의 그 주제를 살려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멋진 인생 내려놓기, 큰 타이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웰다잉 협회 전문 강사 이병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임영웅 씨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사랑 때문에 가버린 세월 함께 부르십시오. 꼭 우리 인생에 대한 그 노래인 것 같죠?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서 함께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강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된다. 첫째.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답게 늙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답게 늙으려면 인간관계를 잘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답게 마무리해야 되죠.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 마무리가 시원치 않으면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우리는 좋은 평을 받지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관계, 배려와 소통, 사랑을 잘하고 또 물러설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그 전체 함께 나눌 이야기 드립니다.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연령, 건강연령, 정신연령, 영적 연령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정신연령과 영적 연령을 승화시키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자연연령과 건강연령을 채워보낸다고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보내든 늙어가면서 보내든 우리 인생길을 보면 젊었을 때면 참 내가 살아갈 것이 참 까마득해 보이지만은 인생은 예행 연습도 없고 예습도 없고 한 번밖에 걸어갈 수 없는 인생 길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길도 있고 내가 또 가기 싫은 길도 있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죽는 것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런 일도 멋지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잘 준비하고 준비된 것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100세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자기 나이를 한번 비교하면서 내가 100세까지 가려면 지금 몇 세 남았는가? 근데 100세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아족부행, 네 발로 못 걷고, 그 다음에 아수부식, 내 손으로 못 먹고, 그 다음에 아구부원, 내 입으로 말을 못하고, 아이부청, 내 귀로 못 듣고, 아목부시, 내 눈으로 못 본다면 100세를 사는 듯 무슨 그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가 모든 활동하는 그 나이가 진짜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삶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참 너무나도 지당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야 볼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1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면서 이런 건 잘못해 너무 후회스러운 거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후회스러운 점은 어느 점이 있었던가. 10대 때에도 뭐예요? 공부 좀 할 걸, 엄마에게 대들지 말 걸, 친구와 싸우지 말 걸, 게임 끊을 걸. 게임하다가 많이들 혼을 나잖아요. 욕 배우지 말 걸. 10대는 이랬는데 50대 볼까요? 공부 좀 할 걸, 겁 없이 돈 날린 거 후회하고, 아내에게 못한 짓 한 거 후회하고, 인생 대충 산 것 부모님께 효도할 걸. 50대 이렇게 느끼고 70대는 어때요?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거 여기에 대해서 후회스럽고, 노후자금 모아둘 거. 그렇죠. 노후에 좀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마음껏 좀 쓰고 지내려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런 것 때문에 후회스럽고, 배우고 싶었는데 애들 공부 더 시킬 걸, 술 좀 줄일 걸. 그렇죠. 너무나 술, 담배 때문에 몸을 해쳐서 이런 후회하는 것도 있는데, 대충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공부에 공부 좀 할 거. 10대부터 쭉 하면 60대에도 배우고 싶었는데, 70대도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화면 앞에 있지만은 우리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면서 내가 이제 늙었는데 뭐해 그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은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보게 되면 우리는 대개 여러분과 관계 있는 거 어느 누구나 관계 없는 게 없습니다. 일과 건강과 친구와 가족과 돈 이걸 떠나서는 나의 인생이 펼쳐나가질 않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살펴보는데 송나라 한림학자 주순중이라는 사람이 오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여기 우리 어르신 중에 오계에 대해서 주신중 씨가 한 게 오계, 오멸을 얘기했는데 오계를 살펴보면 첫째는 생계, 일과 직업을 통해서 삶을 사는 것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신계,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 여러분들 식당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글을 보셨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거. 자기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거.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이 가정에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는 것도 간혹 하나씩 있어서 우리 TV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가게를 잘 꾸려나가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후를 잘 준비하고 정리하는 거. 살아가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노후는 누구 삶이에요? 나의 삶이다. 마지막 5개는 사계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 내가 죽고 나면 뭐래 그러지만은 그 죽음이 자녀의 죽음도 아니고 내 죽음이다. 그래서 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 놓고 죽으면 마지막에 죽고 난 뒤에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 많은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준비하고 떠나니까 참 보기가 좋아. 어떤 말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어때 그놈은 살아왔는가? 건강한 삶, 그렇죠? 운동하고 늘 보약도 먹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위하고 두 번째는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벌어서 우리는 부자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사람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살죠. 세 번째는 지식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학교도 다니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마무리를 잘 하려면 이것이 바꿔지는데 건강한 삶은 무엇으로 바꿔져야 되느냐? 행복한 삶으로 바꿔져야 돼요. 마지막에 노후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고요. 부유한 삶, 부자 되는 삶이 부유한 삶으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마지막에 사회를 위해서 쓰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마지막에 지식의 삶은 유능한 삶으로. 유능한 삶은 어떤 거예요? 나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얘기해 보면 등불을 가지고 앞에 가는데 뒤에 사람이 가는데 등불을 앞에다 놓습니까? 뒤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뒤에 오는 사람이 환해서 밝아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는데 길을 가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때요? 잘 마무리하는 삶이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배운 거, 나만 알고 나만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시계는 몇 시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각자의 시계는 몇 시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4등분을 해서 보는데 이걸 25가지는 배움의 시계, 그 다음에 50세까지는 일과 성취 모든 걸 잘해놓고 편안한 가정을 세워가는 시기, 75세까지는 자아 실현의 시기. 그렇죠? 지금 단계 어르신들은 여기 보는 거기다 지났는지 모르는데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내가 그 안에 얼마나 내가 즐기고 내가 행복을 누려야 얼마나 보냈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완성의 시기. 75세, 100세 마지막 시기까지 노화의 단계인데 이때 눈물 흘리지 않고 이때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면 언제? 75세 이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모든 신체 활동과 기능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그 환경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생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노화는 1차, 2차적인 단계가 있는데, 노화의 속도와 수명 개인 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1차적인 노화는 점진적으로 신체 기관의 기능이 감퇴됨으로 생기는 노화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나 질병, 같은 나이가 들면서도 어때요? 어느 분은 폭삭 늙으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그렇지 않는 분이 있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스트레스나 질병으로부터 좀 보호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노년기의 열정을 가지면 오히려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배우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은 60대, 70대에 놀랍게도 35% 의해서 이루어지고, 23%는 70에서 80대에 이루어지고, 6%는 60대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취된 3분의 2는 노후에 이루어지더라. 소포클레스가 크로노스의 에디푸스를 80세에 썼고요. 쭉 나오지만 괴테가 파우스트를 80이 넘어서 썼고,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론을 발표했고, 미켈란젤로, 이건 누구예요? 로마의 베드로 성전을 70세에 완성됐대요. 그리고 음악가들 베르디, 하이든, 핸델 이런 사람들 다 고이 70이 넘어서 불의의 명곡을 작곡했다. 그렇게 본다면 나도 이제는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봅니다. 행복하게 듣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오게 되면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또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그래야 돼. 나만 홀로 애토리 되는, 왕따 되는 그런 일이 없으려면 뭐예요? 대인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배려와 소통을 중시하며 살아야 되고요. 세상은 독불장군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알아도 혼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사람도요, 결혼도 남과 여가 만나듯이 우리에게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도 어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무슨 게임도 하고 이렇게 웃음도 혼자만 웃으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둘이 함께 웃으면 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즉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 실패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 85%는 잘못된 것은 문제를 짚어보니까 대인관계를 잘못한 결과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내가 하루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왔다 가는데 한번 그냥 왔다 가면 왔으면 즐겁게 그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때요? 옆에 분들과 소통을 잘해야 되고요.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이기주의 성향이 강해요. 자꾸 자기 움츠러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심리에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모든 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의 대인관계 결국은 초라하게 돼요. 결국 인간관계 중심축이 무엇이냐?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과 함께한 공동체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웃고 웃는 것이 갈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는요,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 중심, 나 중심 인간관계도 이 사람도 외롭고 초라해요. 타인 중심,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함께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대화도 많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많이 알았던 학교 동창들이나 고향의 친구들하고 지금도 대화를 몇 명씩이나 나누고 있나요? 그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 나 중심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잘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적고 풍일한 인간관계는 믿음 중심의 관계다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가치관을 믿음 중심 관계, 사람, 대인관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많은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4대 고통이 따르죠.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그대로 했다 가버리면 좋은데 그것을 노년 사고라고 합니다. 첫째는 빈고예요. 경제적으로 마지막에 어려울 때 참 힘들죠.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자고 올인해서 자녀들한테 다 쏟아 부었는데 마지막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 또 생각하느라고 부모를 돌보지 못한다면 어려울 때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지는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다음에 고독고, 이제 자녀들 키울 때는 항상 가정에 웃고 즐기는데 다 시집 출가하고 다 보낸 뒤에 혼자 떨어져서 가끔 혼자 눈물 흘리는 적은 없습니까?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무이고 할 일이 없는 거.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고, 질병 때문에 젊어서 몸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것은 첫째, 많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배려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화내지 말고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고 소통과 부드러움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휘한다면 여러분이 항상 많은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나 중심 나가 쟤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담을 싸면 사람은 점점 만나는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80세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80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대요. 노년기의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죠. 아까 제가 여러분은 얘기를 했죠. 가난과 외로움, 할 일 없음 쭉 얘기한 것들입니다. 노후의 병고가 제일 힘들죠. 늙고 병드니까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노년은 점점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고는 열정을 상실한 대가임을 알아야 된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병이 나한테 찾아올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 들었죠. 진짜예요. 그게 열정을 잃지 않고 사는 노후는 빈고, 고독고, 무이고, 병고가 감히 끼어들 틈도 없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옆에 있어요. 열정으로 사는 분들. 근데 일참치 일소를 딱 놓아버리고 할 일 없으면 어때요? 안 아픈 어깨도 쓰시고 다리도 쓰시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95세 어른의 수기를 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지만은 이분이 63세 대학교에서 열강을 하고 그 사람이 강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63세에 당당하게 은퇴를 하고 지나면서 이제 나는 이제 모든 걸 할 일 했다. 명예 아주 박수를 받으면서 은퇴를 했죠. 그리고 퇴직에 이제 나는 다 살았던 남은 인생은 덤이다 이렇게 살았더니 너무 더덥고 희망 없는 사람으로 30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언제 95세 생일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일 내가 퇴직하고 내가 30년을 더 살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95살 때 나는 의학을 공부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내가 10년 후 105살 맞이하는 그 생일 땐 내가 셰익스피어 원서를 읽겠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영석 박사입니다. 지금 내가 몇 년을 더 살는지 모른다. 내가 10년, 20년 더 살는지 못하는데 먼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왜 제가 이걸 소개하냐면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지혜. 사람은 은퇴한 후에도 인맥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대로 잘 안 돼요. 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참차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 고향 동창도 끊임없이 같이 모이고 같이 애경사를 함께 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지금도 함께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지만은 끊어버린 사람이 갑자기 나 우리 애 결혼식이니까 나 한가위에 오라면 여러분 가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죠. 호주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임종 환자 대상으로 설문을 좀 조사해 봤는데 3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첫째는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내 삶은 내 삶인데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남을 잘 보이려고 남 눈치 보고 살았다. 두 번째는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 여가와 내 어떤 좋아하는 것 이대로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요. 일만 열심히 했다. 세 번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친구도 내가 당신 좋아해. 난 당신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 이런 얘기도 왜 눈치 보이나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는 나. 행복은 누가? 내가 만들고 내가 누려야 진짜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행복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다 내 행복 찾아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물러설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근데 나이가 드는 모든 걸 다 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오래 살면서 얻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려, 남을 잘 대해주고 남을 섬겨주고 이런 배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씩 비워야 돼요. 성철 스님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한 가지씩 비우겠다. 그럼 내려놓기를 준비해야 돼요. 사람 주변도 재물도 의욕도 어느 틈에 나 자신 모르게 사이에 하나하나 떠나가죠. 이것이 노년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했던 거 옛날에는 기억이 잘 냈는데 지금 기억력이 어때요? 점점 사라지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그래서 조금씩 비우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세상을 뜨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신의 의지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연령과 영적 연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웰다잉의 깊은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반전, 후반전. 그래서 이러는데 후반전이라기보다도 후반생이네. 인생 주기를 보면 이제는 내리막이다. 올라갈 거 뭐 좋아질 거 없어. 이제 있는 거 잘 갖고 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향해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컴퓨터 전혀 못해 지금 컴퓨터 배워서 조금씩 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도 언제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유튜브도 해보니까 노래도 나오고 별거 다 보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이제 틀렸어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사는 날까지 배우면서 열심히 열정으로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주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기 경기는 전반과 후반이 하프타임 시간이 똑같습니다. 근데
인생 하프타임은 전후반 시간이 달라요. 하프타임이 언제냐? 내가 깨달은 이 시간이에요.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를 지금 내가 판단하는 이 시점이 하프타임이다. 첫 단추가 잘못 낀 단추는 옷이 몇 시간 나지 않죠. 내일 벗은 기차도 얼마 가지 못해서 전복되고 말지요. 하프타임을 지금 깨달았다면 내 생에 앞으로 얼마 남은지 몰라요. 5년이 남을지 10년이 남을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행복하게 내가 내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돌아보고 하프타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 내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프타임을 갖자는 거예요. 축구 구기 경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하프타임을 가는 건 전반에 했던 거 못했던 걸 후반에 잘하자고 코치와 감독은 그래서 막 주문을 합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역전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보듯이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프타임을 갖고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길에서 만나면 하프타임 강조했던 제 강사 누구야?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친구는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을 자꾸 나는 틀려서 나는 바보야 나는 뭐 이렇게 비하시키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떳떳이 쓰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나를 사줘야 돼요. 옷도 입히고 나를 갖고 누가 자녀들이 해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 다 쓰고 가면 자녀들이 싫어해요. 50%만 쓰세요. 50%만.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 몸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돌보고 내가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녀들이 해줄 것 같지만은 내가 더 신경 쓰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문을 써서 미안하지만 하루에 선한 일, 좋은 일 하나씩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웃으세요. 헛웃음이라도 웃으세요. 효과가 있대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0자를 쓰세요. 제가 지금 치매 교육하는 것 같죠? 근데 정말 이게 맞아요. 쓸 게 없으면 내가 시장 가는 가게 주소라도 아는 대로 쓰세요. 내 주소를 쓰고 자녀들 이름이라도 쓰세요. 그럼 100자 금방 써요. 그 다음에 하루에 1000자를 읽고요. 보통 책 3페이지 읽으면 1000자 나와요. 그리고 만보를 걸어요. 내가 어떻게 만보를 걸어? 못 걸으면 골목이라도 왔다 갔다 운동하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건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대화, 소통을 잘해야 돼요. 복지가 있는 경로당 같아서 나 그냥 밥이나 먹고 뭐 하는 거냐 하고 그냥 한쪽에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잘해야 돼요. 남을 세워주고 그분에게 저기에게 자꾸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런 게 보니까 내가 느꼈다면 그걸 위해서 그 잘못을 그 사람이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잡아주는 이런 배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사람 사이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은 마지막까지도 사람과 사람 사이.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결벌된다면 이거는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일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말자리도 뺨 맞는 사람 없다. 그래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선한 말하라. 자꾸 옳은 말이지만 지적해주고 자꾸 그러면 그 사람 싫어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강압적이고 훈시적으로
적이면 진정한 대화가 안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비둘기하고 참새를 그렸는데 참새는 잔뜩 주눅 들었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언제 회장이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하고 대화하면 대화 안 됩니다. 나이가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그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은요,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입 밖에 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입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래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말에 나의 조정을 받지만 내가 이미 말한 후에는 한 번 엎지르면 못 쓸어서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 나간 것은 그 말에 내가 실수하면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 잘못은 자꾸 정말 그러냐고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패러다임이라는 제가 용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방법, 고정관념 이런 뜻인데 모든 것을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하고 얘기할 때 내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그냥 성격대로 막 하지 마시고 이 말이 이 사람한테 이게 좋을까 하고 좀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실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세상을 보면 바로 보지 못해요. 내 잣대로 보면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말들이 어떻게 다 나한테 옳고 좋은 말만 있겠어요? 또 때로는 내가 한 말이 남에게 거슬린다고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항상 이렇게 대인관계에서는 그걸 좀 생각해보고 살아가자 하는 뜻에서 이걸 얘기해 봤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소통의 언어. 열쇠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쟤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은 이러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이가 이제 70 넘으면요 많이 배운 사람도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예쁜 사람도 다 거기에요. 그래야 친해질 수 있어요. 나는 대학 나오고 나는 박사인데 쟤는 뭐 이렇게 하면요 대화가 안 되고요. 그 사람 혼자 왕따 되는 거예요. 대화하게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요. 항상 얘기할 때 내가 좀 많이 깨닫고 그랬다면요 이해하려고 요구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말하는데 자기 틀렸다고 자꾸 말하는데 가로막고 그러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오늘 노인분이 큰 나무 밑에 앉아서 있는데 그 옆에는 뭘까요? 묘비예요. 나도 저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나도 저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십시오. 이 얘기는 내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사람 대하는 것이 아깝고 내 지나는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도록 노력하는 데서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 죽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애로운 인생으로 떠나야 되는 인생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제 같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얘기했는데 밤사이 안녕하신 분이 있잖아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죽을 줄 안다면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사고 날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건강에 잘 살면서 죽을지, 노래하면서 죽을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죽어가는 수천 명을 대상대로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모아서 통계를 내봤는데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잘 가요 이 마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 회원들이나 우리 회장님들이 다른 회원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내가 그전에 너무 화냈던 거 뭐 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요, 나무랬던 거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잘 가요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을 넓게 해서 우리 회원들 어떤 제가 경로당도 한 20군데 이상을 돌아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안 따라주고 말귀도 못한 얼른 얘기하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바로 리더십이잖아요.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훌륭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 회장님들의 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이 정말 가보면 참 경로당 회장 뭐 이런 그런 어르신들 단체 회장들 참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보니까 제가 그쪽만 많이 강의를 다녀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나를 회장시킨 것은 내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라고 이 자리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잘 가요 이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는 단계라면 우리 입장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마디고요. 이것은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이 책을 쓴 아이라 바이오크가 이 책을 냈는데 너무나도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책도 사서 읽어보시면 더 감명이 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말 없어요. 잘 가요. 우리 멀리 떠날 사람한테 이민 가는데 잘 가세요. 마지막 말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웃을 수 있고 지금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더욱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인생의 결국은 사람답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 것입니까? 또 사람답게 늙어서 사람답게 죽는 것으로 마치는 삶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답게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사는 동안 만남 있는 사람끼리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힘드신데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코로나19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